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큰 후회는 시작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꿀 5가지 시작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해 뜨는 아침이 오면 어제의 어둠은 자연스레 물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의 빛이 들어오면 과거의 후회는 희미해집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시작의 연속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첫 발을 내딛는 것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종종 이제 너무 늦었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사계절을 모두 겪고 나서야 가장 달콤한 열매를 맺습니다. 삶의 지혜가 무르익은 지금 당신은 어쩌면 가장 의미 있는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작의 시간은 20년 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은 지금 시작해야 후회하지 않을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당신의 남은 인생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지혜의 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정원에 잡초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리 잡기 쉽습니다. 과거의 후회, 상처, 분노, 불안이 마음의 공간을 채우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자리를 빼앗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상, 마음 챙김, 자기 돌봄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정원사가 매일 정원을 돌보듯 우리도 매일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잡초를 뽑고 꽃에 물을 주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나요? 불안한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고 있나요? 분노나 원망이 자리 잡고 있나요? 아니면 평화와 감사의 마음이 흐르고 있나요? 명상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 시작해 보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마음속의 생각들을 판단 없이 지켜봅니다. 2025년의 대한민국 시니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많은 변화와 도전을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상처, 가난의 고통, 급격한 산업화와 디지털 혁명까지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볼 여유를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물이 고요할 때 달을 비추듯 마음이 고요할 때 지혜가 피어납니다. 명상을 통해 얻는 내면의 평화는 노년의 삶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 될 것입니다. 신체적 제약이 늘어나는 시기에 마음의 자유를 경험하는 것만큼 큰 선물은 없습니다. 지금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시작하면 남은 인생에서 더 많은 평화와 기쁨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첫 번째 시작, 바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한 가장 오래된 동반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합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운동은 필요 없다. 혹은 몸이 아픈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체념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몸의 지혜를 깨우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신의 몸과 다시 친구가 되는 여정입니다.
몸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집입니다. 이 집을 아끼고 보살펴야 오랫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통증이 있나요? 피로감이 있나요? 숨이 가쁜가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것은 당신의 몸이 당신과 나누는 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 근력, 균형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몸을 돌보기 시작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을 위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가, 태극권, 걷기, 수영 등 자신의 상태와 취향에 맞는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격렬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마르게 흐르는 강물보다 꾸준히 흐르는 작은 개울이 더 깊은 계곡을 만듭니다. 매일 10분의 스트레칭으로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심호흡과 함께 몸을 부드럽게 펴고 돌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30분의 걷기를 더해 보세요. 자연 속을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 큰 선물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은 가족과 일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몸의 지혜를 깨우고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 모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두 번째 시작, 바로 몸의 지혜를 깨우는 일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계의 그물에서 벗어나 고립되기 쉽습니다. 퇴직으로 직장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세 번째는 바로 새로운 관계의 그물을 짜는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바다가 수많은 강물을 받아들이듯 우리의 마음도 다양한 관계를 통해 풍요로워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서 살고 있나요? 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와의 연결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많은가요?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디지털 소통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주로 사용하는 소통 방식이 계속 변화하면서 세대 간 소통의 간극이 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진정한 관계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낯선 모임에 참여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은 옛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지역 봉사활동에 지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기쁨과 의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천리 길의 시작입니다. 특히 같은 세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은 큰 위로가 됩니다. 당신만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동료를 만나는 것은 노년의 큰 축복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워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온라인 동호회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노력이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세 번째 시작. 바로 관계의 그물을 새롭게 짜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의 여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말로 진정한 배움의 시간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생계를 위한 실용적인 지식을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으로 배움의 불꽃을 지필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네 번째는 바로 배움의 불꽃을 지피는 일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지적 호기심을 통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배움은 마음의 주름을 펴는 다리미와 같습니다.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면 굳어진 생각의 주름이 펴지고 마음이 유연해집니다. 여러분은 젊었을 때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여건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있나요? 음악, 미술, 외국어, 역사, 철학, 원예. 이제 그 꿈을 실현할 시간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디지털 기기의 발전, 인공지능의 등장, 새로운 문화 트렌드.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인생에서 수많은 변화와 도전을 극복해 온 분들입니다. 한국전쟁 이후의 복구 과정, 산업화의 격변기, IMF 외환위기, 디지털 혁명까지 그 모든 변화의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온 분들입니다. 오래된 나무일수록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와도 그 뿌리가 튼튼하면 다시 푸른 잎을 틔울 수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표면적인 지식에 급급했다면, 이제는 지식의 본질과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새롭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나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요? 악기를 배우고 싶은가요? 외국어를 공부하고 싶은가요? 역사나 철학을 탐구하고 싶은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고 싶은가요? 첫 걸음은 작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려 하지 마십시오. 장대한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합니다. 지역복지관, 주민센터,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시니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또는 온라인 강좌를 통해 집에서도 새로운 배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배우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멀리 있는 가족과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검색하고,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는 등 일상생활이 더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은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씩 배우다 보면 그 바다에서 헤엄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움의 불꽃을 지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마음의 활력을 되찾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무엇보다 뇌를 활성화하여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후회하지 않을 네 번째 시작, 바로 배움의 불꽃을 지피는 일입니다. 지금 당장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펼치는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이러한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시작해야 할 다섯 번째는 바로 의미의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시간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길지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등산가가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더 넓은 풍경을 볼 수 있듯이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수록 삶의 더 넓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주었나요? 어떤 순간들이 가장 의미 있게 느껴졌나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에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요? 의미의 지도를 그리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작업입니다. 과거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인식하고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모래사장의 파도가 지나간 자국이 남듯이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 흔적을 남깁니다.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의미의 지도를 그리는 방법 중 하나는 유산 노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 깨달은 지혜, 소중한 가치,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은 노트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영상이나 오디오 메시지로 남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버킷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고 싶은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이 자신에게 의미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업적이나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대화가 가장 깊은 의미를 만들어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국가의 발전과 가족의 번영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 온 세대입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족과 사회의 안녕을 우선시하며 살아온 분들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행복과 의미를 찾을 시간입니다. 의미의 지도를 그리는 과정에서 많은 시니어들이 나눔과 봉사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등불이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히듯 나눔의 삶은 자신을 내어주며 세상을 밝힙니다. 여러분만의 의미의 지도를 그려보세요. 그것은 남은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더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노년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을 다섯 번째 시작, 바로 의미의 지도를 그리는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 몸의 지혜 깨우기, 관계의 그물 짜기, 배움의 불꽃이 피기, 의미의 지도 그리기. 이 다섯 가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마음의 정원 가꾸기를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시작합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한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명상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명상으로 열면 그날의 모든 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5분간 명상해 보세요.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호흡에 집중하고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세어보거나 몸의 감각을 하나씩 알아차려 보세요. 호흡은 우리를 현재와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호흡에 집중하는 순간,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감사 일기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3가지를 적어보세요.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감사할 것은 항상 있습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따뜻한 햇볕, 지나가는 행인의 미소. 감사는 마음의 정원에 피는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매일 감사를 실천할수록 그 꽃은 더 풍성하게 피어납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생각 지켜보기입니다. 하루 중 잠시 시간을 내어 자신의 생각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생각들이 반복되나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가요? 긍정적인 생각이 많은가요?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세요.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구름에 집착하지 않듯 생각에도 집착하지 마세요. 마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한 이러한 실천들은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몸의 지혜를 깨우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건강의 시작입니다. 몸의 지혜를 깨우기 위한 첫 번째 실천법은 아침 스트레칭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열어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팔과 다리를 쭉 펴고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리고 허리를 천천히 좌우로 틀어줍니다. 얼어붙은 강물도 봄이 오면 녹듯이 굳어진 몸도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다시 유연해집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걷기 명상입니다. 매일 30분씩 걸어보세요.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로 걸음걸음에 집중하며 걷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걷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자 명상입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피부를 스치는 감각, 주변의 소리와 향기를 느끼며 걸으세요. 세 번째 실천법은 식사 의식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 맛과 향, 질감을 온전히 경험해 보세요.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천천히 충분히 씹으며 식사를 즐기세요. 음식은 우리 몸의 연료이자 약입니다. 어떤 연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 몸의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그 어느 때보다 건강에 대한 정보와 자원에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다양한 건강 앱, 시니어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영양 상담 서비스 등을 활용해 보세요. 몸의 지혜를 깨우는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육체적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함께 건강해집니다. 또한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은 오래된 지혜입니다. 몸을 돌보는 것은 마음을 돌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몸의 지혜를 깨우기 위한 첫걸음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제 관계의 그물을 짜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빛나는 보석은 우리가 맺어온 관계입니다. 재산이나 명예가 아니라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사람들의 존재가 진정한 부입니다. 관계의 그물을 짜기 위한 첫 번째 실천법은 오래된 연결 복원하기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 동창, 친척에게 연락해 보세요. 첫 연락은 어색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용기가 잊고 있던 소중한 관계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끊어진 다리도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관계의 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되면 새로운 돌을 놓는 첫 사람이 되어 보세요. 디지털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메시지, SNS, 영상통화 등 여러분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세요. 처음에는 간단한 안부 인사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종종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그 사람에게 연락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는 간단한 질문이 잊혀진 관계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법은 새로운 모임 참여하기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복지관, 동호회, 종교단체 등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첫 참석은 긴장되고 어색할 수 있지만 그것이 새로운 인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낯선 숲에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숲 속에는 아직 보지 못한 아름다운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모임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취미 활동, 봉사 활동, 학습 모임, 여행 동호회 등 관심사에 맞는 그룹을 찾아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세대 간 소통 다리 놓기입니다.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시니어에게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주고 젊은이들에게는 지혜와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서로 다른 강물이 만나 더 큰 강을 이루듯 다른 세대와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합니다.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역 학교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보세요. 젊은 세대에게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손주가 있는 분들은 디지털 기술을 배워 손주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 메시지, SNS 등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는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봄과 같습니다. 그들과의 소통은 우리 마음에 새로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관계의 그물을 짜는 이러한 실천들은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풍성한 관계의 그물이 형성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배움의 불꽃을 지피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움은 마음의 창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창문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배움의 불꽃을 지피기 위한 첫 번째 실천법은 호기심 노트 만들기입니다. 작은 노트를 준비해서 매일 궁금한 것, 배우고 싶은 것을 적어보세요. TV를 보다가, 책을 읽다가, 대화를 나누다가 생기는 모든 궁금증을 기록해 보세요. 호기심은 모든 배움의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소중히 모아두면
언젠가 지식의 나무로 자랄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그 노트에서 가장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세요. 책을 찾아 읽거나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관련 강좌를 찾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역사의 어떤 시기가 궁금한가요? 어떤 나라의 문화가 궁금한가요? 특정 기술이나 예술에 관심이 있나요? 그 호기심을 따라가 보세요. 두 번째 실천법은 하나의 새로운 기술 배우기입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법, 요리,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등 하나의 새로운 기술을 선택해 꾸준히 배워보세요.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면 어느새 놀라운 전망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2025년에는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학습 자원이 있습니다. 지역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온라인 강좌, 유튜브 튜토리얼 등을 활용해 보세요. 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천법은 배움 공동체 참여하기입니다. 혼자 배우는 것보다 함께 배울 때 더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발전을 응원하는 모임을 찾아보세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배움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 모임, 언어 교환 그룹, 예술 워크숍, 디지털 기기 학습 모임 등 다양한 배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은 배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관계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배움의 불꽃을 지피는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활력을 유지하고 세상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인지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거창한 업적이나 성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진실된 선택과 깊은 연결 속에 있습니다. 의미의 지도를 그리기 위한 첫 번째 실천법은 인생 회고록 쓰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중요한 순간들, 전환점들, 배운 교훈들을 기록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경험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수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글로 남기는 것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다음 세대에게 지혜를 전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15분씩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써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도 좋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들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 경험에서 어떤 지혜를 얻었나요? 두 번째 실천법은 가치 명확화하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가족, 건강, 지혜, 평화, 사랑, 창의성, 자유, 기여 등 다양한 가치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3에서 5가지를 선택해 보세요. 나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듯 우리의 가치는 삶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가치가 명확해지면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이러한 가치를 카드나 종이에 적어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이 가치들과 일치하는지 점검해 보세요. 세 번째 실천법은 레거시 프로젝트 시작하기입니다. 레거시란 자신이 세상에 남기고 싶은 유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나무는 자신이 만든 그늘에서 쉬지 못하지만 후대를 위해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레거시 프로젝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기록하는 책이나 영상을 만들거나 가족 역사를 정리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시작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의 시니어들은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의 주역으로서 많은 것을 이루어 왔지만 종종 자신의 개인적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는 소홀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의미를 발견하고 표현할 시간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마지막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의미의 지도를 그리는 이러한 실천들은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합하고 완성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것은 과거를 존중하고 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며 미래의 희망을 남기는 여정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한 지혜. 지금까지 우리는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 시작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 몸의 지혜 깨우기, 관계의 그물 짜기, 배움의 불꽃이 피기, 의미의 지도 그리기. 그리고 각각의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첫걸음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후회 없는 삶,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책의 마지막 장을 펼쳤을 때 그 페이지에 후회가 아닌 감사와 평화가 적혀 있기를 바랍니다. 호주의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많은 환자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마지막 후회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한 후회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다.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지 못했다. 나 자신이 더 행복해지도록 허용하지 않았다. 등의 후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후회들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5가지 시작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몸의 지혜를 깨우고, 관계의 그물을 짜고, 배움의 불꽃을 지피고, 의미의 지도를 그리는 일은 결국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열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5분간 명상하고, 내일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고, 모레는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강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합니다. 큰 변화도 작은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기쁨과 감사, 평화와 의미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그래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지혜와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